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비가 좀 왔지만 또 토양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물을 주는 거죠. 물보다도 주는 목적은 조금 전에 제가 요 물조루에 그 막걸리처럼 생긴 그런 액체를 붓는 걸 보셨죠? 예, 미생물입니다. 토양 미생물을 좀 섞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모종을 하고 바로 물주기 할 때도 미생물을 섞었는데요. 이제 조만간에 날씨가 자꾸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곧 이쪽에도 날씨가 많이 추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한번 더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양파 이 정도면 수분이 충분한데 뭘 또 물을 주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거 좀 심은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제가 의정부에 보니까 좀 늦게 심었어요. 그래서 상태가 아직 좀 보기엔 좀 서글픈데요. 그래도 요거를 지금 미생물을 좀 많이 주물해서 이 권권, 즉 양파 뿌리 주변에 미생물이 많이 있고 적게 있고 따라 가지고 뿌리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겨울나기 할 때 상태가 달라집니다. 즉 토양 미생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상태가 훨씬 좋거든요. 물론 이렇게 미생물 안 줘도 토양에는 토착 미생물이 있습니다. 수많은 수억 마리의 미생물이 토양 속에는 1g당 10억 마리 물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유용한 미생물이 얼만큼 있는데 이제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생물 주고 있고요. 어떤 미생물 주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방금 여기 마늘에도 한번 줬습니다. 미생물 같이 주고 이제 양파 주고 있는데요. 어떤 미생물 주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씨. 밝은 데서 보여줄까? 예, 요거 제가 다른 영상에 보여드렸죠? 예, 뿌리생 골드, 유기농업 자재. 이렇게 해서 회사는 어디 있나? 있네. 예, 홍원바이오.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전화해서 문의 바랍니다. 여기 저한테 묻지 말고요. 여기 금산군 추부면이네요.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직접 문의 바라고요. 요거는 어떤 건가 하면 뿌리생 골드, 이거는 유기산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구르트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유를 발효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특히 뿌리 발육에 도움이 많이 된다. 겨울에는요, 마늘이나 양파는 어쨌든 뿌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 지상부는 거의 다 이제 추위 때문에 일부는 얼고 일부는 억지 살아남아가지고 봄에 이제 깨어나거든요. 봄에 깨어날 때 보면 좀 슬퍼요. 하지만 쏙잎이 살아나오면서 잘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겨울에 뿌리가 건강해야 되고, 뿌리 주변에 미생물이 많음으로 해서 그런 건건이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미생물은 사실 해보면요, 이게 비싼 게 이게 사실 효과가 있나 없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저는 이 미생물을 어디다 또 뿌리는가 하면요, 닭장에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경험을 했는 게, 예전에 제가 이 밭에서 현재 복분자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예전에 복분자 키우기 전에 제가 고추를 했습니다. 고추. 여기 한 2,300포기 제가 고추를 키웠는데요. 그 고추에 처음에 제가 미숙 탭이었죠. 하다 보니까 소똥을 넣고 그게 금방 발효가 안 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는 그런 미생물을 계속 간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 그래서 좋은 데 보여드린 제가 뿌리생 골드를 해보니까요, 3일 간격으로 제가 연속 3번 했습니다. 뿌리에 장애를 받아가지고 새순이 안 나오던 것들이 한 15일 지나니까 다시 새순이 끼어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 효과 진짜 확실히 있구나. 업체에 물어보니까 30cm 이하 지하 부분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즉 산소가 얻는 부분까지 들어가서 얘는 죽지 않고 활동을 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진짜 그만큼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걸 제가 느껴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저거를 물에 희석해서 어디를 또 주고 있는가 하면, 여기 저 닭장도 주고 있거든요. 닭장에 좀 잠깐 보여드리면요, 닭들이 또 애들이 뭔가 싶어서 쳐다보겠네. 제가 이거 지금 닭장을 한 지 벌써 한 4년 됐는데요, 아직도 여기 떡을 한 번도 안 치웠습니다. 안 치우고 그냥 계속 사료만 주고, 그리고 물 주고 사료 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제가 좀 청소나 좀 지저분한데 어쨌든 바닥에 냄새가 안 난다. 바닥에.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제가 갖다 한번 뿌려줬습니다. 그래 뿌려줌을 해가지고 이 바닥에 있는 닭똥이, 닭은 자꾸 자기가 닭발로 뻗습니다. 뻗들고 방금 오늘도 저는 사료를 또 막 뻗어가 주변에 전부 사료라요.
얘들은 그냥 먹으면 되는데 꼭 이렇게 뻗어려 먹어요. 닭발로. 예, 그래가지고 주변에 온통 사료인데 이런 것들이 닭 사료 찌꺼기나 아니면 제가 넣어줬는 그런 채소라든지 그 뭐 배추 찌꺼기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먹다 남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훌 섞이고 또 닭똥도 섞이는데 문제는 냄새가 안 난다. 왜? 미생물이 활동을 해가지고 분해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더라도 냄새가 없어요. 냄새가. 그런 거 보면 야, 효과가 확실히 있긴 있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그 연간 한 닭장에는 한 네 번 정도 제가 해줍니다. 4번 정도 이렇게 물조리에 조금 전에 물 타서 하듯이 그렇게 4번 정도 해주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이제 저는 뭐 항상 이렇게 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이제 미생물을 희석해서 해주면 그 토양에는 토착 미생물 있지만은 또 나름대로 또 이제 그 미생물은요 이 관련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주로 이제 뭐 전남대학교 교수님도 참 열심히 하시고요. 이런 그 강의를 들어봐 보면 진짜 미생물은 그 농산물 수확하고 수확량 정리하는 데는 진짜 필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실제 경험해 보면 확실히 뿌리가 나중에 이제 이걸 그 뽑을 때 봐보면요 확실히 잔뿌리가 생성이 다르고요 생육이 다릅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이런 토양 미생물 저는 이제 심을 때 한번 했지만은 어차피 미생물은 이게 이제 물이 희석이기 때문에요 그 마리수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름대로 또 한 뿌리라도 더 주면 더 준 효과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줌을 해서 이제 토양 부분에 있는 이런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미생물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 하면요 비료라든지 이런 탭이라든지 이런 유기물들을 먹이로 삼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고 그 특히 비료 같은 경우는 비료를 식물이 바로 먹는 게 아닙니다. 미생물이 활동해서 이온화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비료가 먹는 거거든요. 즉 이온 작용입니다. 토양은 뭐 마이너스 2가고 예를 들어서 그 용성민은 플러스 3가고 인산질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비료학 들어가 보면요 결국은 이제 그 이온에 대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온화 시켜주는 과정을 누가 하느냐? 미생물이 합니다. 물론 토착 미생물도 많이 있고 한데요. 이런 그 미생물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요즘은 또 미생물도 뭐 자가생 저거로 만들어서 또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토착 미생물 해가지고 뭐 그 참나무 잎 그 낙엽 아니면 대나무 밭에 있는 그 낙엽 이런 쪽에 있는 그 토착 미생물을 채취해 가지고 그거를 또 나름대로 키워가지고 배양해 가지고 뭐 사용하신 분들 있고 있는데 저는 참고 저렇게 그 뿌리생 골드 전 농협에서 구입했습니다. 농협에서요 그렇게 구입해서 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마지막 요게 이제 그 양파를 전 또 늦게 심었잖아요. 원래 10월 말 11월 초에 심어야 되는데 어째 그 다른 그 사정이 있어가지고 거의 한 11월 한 20일 좀 심었으니까 이제 심은 지 이제 오늘 불과 이제 한 일주일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저는 왜 또 늦게 심은 다른 분들보다 한 21일 내지 한 3달을 늦게 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키우려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는 이런 미생물 토양 미생물 제가 살포하는 거 관주하는 거 이렇게 물 주기 하듯이 조금 주면 됩니다. 이거 양파는 참고로 이게 그 이렇게 모종 시기에는 그 수분을 좀 많이 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물을 많이 주시면 좋아요. 좋고 대신에 수확기 가서 이렇게 물을 많이 주면 안 돼요. 그건 재미없어요. 그러면 저장성도 떨어지고 또 아랫부분에 또 그 부패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시기는 물을 많이 줘도 아무 관계없다. 하지만 수확기에는 배수도 철저히 잘 해주셔야 되고 특히 침수되거나 이렇게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도리어 망합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는 관계없으니까요. 이렇게 비가 왔는데 줘도 될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물주기를 통해서 미생물 섞어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그 양파 특히 마늘 그 겨울철에 근근이 좋아집니다. 특히 이 마늘 참말 그 언제까지 심으면 좋으냐 질문하는 분 계신데요. 한지형, 의성마이라든지 이런 한지형은 늦어도 12월 초까지 심어주시면 됩니다. 이 마늘은 아이고 추운데고만 내년 봄에 2월달에 심으면 어떨까라고 심으면요 2월달에 심어도 되긴 되는데 그때는 수확량이 엄청 줄어들고요 안 됩니다. 이제 2월달에 심을 때 어떨 때 심는가 하면 이제 마늘 잎을
그 먹기 위해서 심을 경우에는 그때는 2월달에 심으셔도 돼요. 그때는요 쪼개서 심지 말고 그냥 통마늘로 심어가지고 위에 올라오는 거 잘라서 이제 잎하고 줄기 그거 잘라가지고 반찬을 만든다든지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통마늘로 심으십시오. 통마늘로 2월달에 심을 때는. 그리고 이제 마늘 통을 좀 크게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늦어도 12월 초까지 심으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파종 적기인 한지역 마늘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초, 그리고 난지형은 9월 하순부터 10월 상순 이렇게 심는 적기가 있습니다. 그 적기에 심은 거 그리고 그 좀 차이가 나서 좀 한 달 정도 늦게 심은 건 좀 차이는 나지만은 그래도 12월 초까지는 심어도 관계없습니다. 12월 초까지는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는 관련 질문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적으로 드릴 거요. 이렇게 미생물 활용하는 방법. 이제 저는 오늘 미생물 줬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녹인병만 한번 약을 치고는요. 이제는 여기다가 제가 그 부직포로 이제 제가 월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흙이 좀 많이 파인 부분들은 이렇게 제가 옆에 이제 준비되어 있는 흙들이 있잖아요. 이 흙을 가지고 조금 복토를 해줄 겁니다. 복토를 해주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부직포로 덮어줄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 바랍니다. 지금 쪽파는요 부분적으로 조금 약한 것들은 좀 약간 노랗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추위 때문에 추위. 추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쪽파는 추워지면 잎이 서서 이렇게 노랗게 되면서 잎 위에 있는 잎이 마릅니다. 마르면서 영양분이 어디로 가느냐? 지하부에 있는 뿌리로 내려갑니다. 그랬다가 봄에 다시 소생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 쪽파가 누래집니다. 왜 그래요? 라는 질문 이걸로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늘 멋진 날 되시고 오늘도 날씨 좋다. 안 추운데 지금 바람 때문에 체감 온다고 추운데요. 일단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